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발바닥에 파스 하나면 모든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했다면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통증 치료를 30년간 연구해온 김민석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통증 치료의 핵심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동안 잘못 붙이고 계셨던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최소 50%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의 모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방문하신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유행한다는 발바닥 파스 2달째 붙이고 있어요. 처음엔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치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박 할머니께 저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파스는 좋은 치료법이지만 붙이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파스만으로는 근본적인 통증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말에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그 아래 근육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파스를 아픈 부위에만 붙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통증이 느껴지는 곳과 실제 원인이 되는 곳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할머니께 무릎 통증을 위한 올바른 파스 부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뼈가 있는 무릎 중앙이 아닌 무릎의 옆쪽과 뒤쪽 오금에 붙이는 방법이었죠. 3주 후 할머니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됐어요. 파스를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이렇게 붙여야 했다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통증 완화의 비밀은 어디에 붙이느냐에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스 하나로 모든 통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스는 통증을 덜어주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올바른 자세,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30년간 고생하던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허리를 짚고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 병원도 다녀보고 비싼 약도 먹어봤지만 13년째 그대로예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 허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파스 사용법이었죠.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어디에 파스를 붙이시나요? 대부분 허리 중앙, 척추가 있는 부분에 붙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척추는 딱딱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 파스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멘트 바닥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만 흐를 뿐 안으로는 스며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허리 통증에는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첫 번째, 척추 양옆 근육에 붙이세요. 허리 중앙에서 양쪽으로 약 3cm에서 4cm 떨어진 곳,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허리 통증의 실제 원인인 척추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거나 뭉치면 허리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곳에 파스를 길게 붙이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허리 아래쪽 엉치 부분에도 붙이세요. 엉덩이와 허리가 만나는 부분, 바로 그곳에 요천추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허리가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엉덩이 윗부분, 움푹 파인 양쪽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아래쪽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두 부위에 파스를 올바르게 붙인 후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잠을 잤어요. 새벽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의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스의 종류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쿨파스와 온파스입니다. 쿨파스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파스로 급성 통증, 즉 갑자기 생긴 통증이나 삐끗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온파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파스로 만성 통증, 즉 오래된 통증이나 뻐근함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30년 된 만성 통증이었기 때문에 온파스를 사용하셨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통증,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 71세는 이런 통증으로 2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웠어요.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파서 그래서 발바닥 중앙에 파스를 매일 붙였는데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 그 딱딱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는 상태인데 발바닥을 지탱하는 띠 같은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염증이 발생하는 곳과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발바닥 통증에 파스를 붙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에 붙이세요. 발바닥 앞쪽, 살이 많고 말랑말랑한 부분이죠. 이곳에는 혈관과 신경이 풍부해서 파스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 안쪽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이곳은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통증의 근원지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영숙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단오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발을 디뎌도 그 찌릿한 통증이 없어요. 파스를 딱딱한 발바닥에 붙이는 게 아니라 말랑한 부위에 붙여야 한다니 이런 사실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파스와 함께 이 방법도 꼭 하셔야 합니다. 바로 발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에 발가락을 위로 당겨주세요. 10초간 유지하고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족저근막이 서서히 늘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의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파스 위치를 바꾸고 이 스트레칭을 함께 하셨더니 2주 만에 통증이 90%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느 부위에 파스를 붙였더니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으로 무릎 통증에 관한 파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그 찌릿한 통증 다들 아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무릎 중앙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무릎뼈는 매우 단단한 뼈로 파스 성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돌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무릎 통증에는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은 저희 클리닉에서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통증약 복용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무릎 통증에 파스를 붙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무릎 안쪽 오목한 부분에 붙이세요. 이곳을 내측 관절선이라고 하는데 무릎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안쪽 주름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혈관과 신경이 풍부해서 파스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무릎 뒤쪽 오금에 붙이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스라브라고 하는데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인 관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 78세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무릎 앞쪽에만 파스를 붙이셨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무릎 안쪽과 오금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2km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죠. 10년 동안 찾아다닌 병원보다 파스 위치 하나가 더 효과적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무릎 앞쪽이 아닌 안쪽과 뒤쪽에 파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무릎 통증에는 온파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만성이고 근육과 인대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온파스의 따뜻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가볍게 무릎을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스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허리, 발바닥, 무릎 통증에 대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디에 파스를 붙이시나요? 대부분 어깨 위쪽, 가장 아픈 부분에 붙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어깨 위쪽은 견봉이라는 딱딱한 뼈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성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근육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전근개가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어깨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밤에 그쪽으로 누우면 더 심하게 아프죠. 부산에 사시는 장미옥 할머니 67세는 6개월 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어깨가 아파서 깨시곤 했죠. 어깨 위쪽에만 파스를 붙였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계속되었죠. 장 할머니께 올바른 파스 부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깨 통증에 파스를 붙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어깨 앞쪽 근육에 붙이세요.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곳이 삼각근 전방부라는 근육인데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어깨 앞쪽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두 번째, 어깨 뒤쪽 날개뼈 위쪽에 붙이세요. 어깨와 날개뼈가 만나는 부분에 극상근이라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팔을 옆으로 들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어깨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장미옥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후 단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어요. 이제는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파스 위치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어깨 통증에는 파스를 언제 붙이느냐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파스 성분이 작용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직접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파스는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시간은 파스의 종류와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온파스나 쿨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붙이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떼었을 때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있다면 다음에는 붙이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파스만으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는 통증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진정한 통증 관리는 올바른 파스 사용법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와 목을 펴고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어 똑바로 앉으세요. 둘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6잔의 물을 마시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습관과 함께 올바른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여러분의 통증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파스 선택 시 주의할 점과 더욱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스를 구입할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너무 많은 종류의 파스가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파스의 효과는 가격보다 성분과 붙이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2,000원에서 3,000원대 파스도 올바른 위치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둘째, 통증의 종류에 맞게 선택하세요. 갑자기 생긴 통증에는 쿨파스, 오래된 통증에는 온파스가 좋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파스 포장에 있는 소염 진통제라는 글자를 확인하세요. 이 성분이 들어있어야 진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저자극 또는 순한 파스를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제품이 좋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최순자 할머니 73세는 피부가 민감해서 파스를 붙이면 항상 가려움이 심했습니다. 저자극 파스를 선택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위치에 붙이니 가려움도 없고 효과도 좋더라고요. 이제는 파스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스 마사지법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 그 부위를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파스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허리 파스를 붙였다면 손바닥으로 척추 양옆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무릎 파스를 붙였다면 손가락으로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 파스를 붙였다면 손가락으로 발바닥 앞쪽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어깨 파스를 붙였다면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서울에 사시는 박종호 할아버지 76세는 이 마사지법을 알고 난 후 파스 효과가 2배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파스만 붙였을 때보다 마사지까지 하니 통증 완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만의 통증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어떤 파스가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위치에 붙이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시도해 보세요. 아픈 부위가 아닌 근육이 많은 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파스는 완전한 치료법이 아니라 통증을 덜어주는 보조수단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완전 무료이며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누르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스는 아픈 곳에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많은 부위에 붙여야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에는 척추 중앙이 아닌 양옆 근육에, 무릎 통증에는 무릎 중앙이 아닌 안쪽과 뒤쪽 오금에, 발바닥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이 아닌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이나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에, 어깨 통증에는 어깨 위쪽이 아닌 앞쪽 삼각근이나 뒤쪽 날개뼈 근처에 붙이세요. 둘째, 통증의 종류에 맞는 파스를 선택하세요. 급성 통증 48시간 이내에는 쿨파스, 만성 통증 48시간 이후에는 웜파스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파스를 붙인 후에는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넷째, 파스는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인 건강은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에서 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통증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법입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많다고 통증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